1년 후에는 아마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돈 별로 안 들이고 거의 돈 안 들이고 내가 딱 1년 후면 10년을 젊어질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제가 돈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한 수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1억만 번다 해도 우리가 그런 습관을 10년 가지면 10억, 20년간 20억을 버는 거예요. 돈 벌기 쉽죠?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전문적인 논문들까지 이제 쭉 보면서 정말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사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전문적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항노화 효과 순위 1위예요. 첫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규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잠자는 시간을 1년 동안 규칙화하잖아요. 1년 후에는 내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거에 따라서 최소 1년 이하로 젊어집니다. 최소예요. 정말 젊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멜라토닌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도 있지만 보통 멜라토닌이 되게 재밌는 게요. 성장 호르몬과 노화 억제 호르몬 같이 사용돼요. 정말 신기하죠. 어렸을 땐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기를 안 먹어도요. 우유, 계란을 안 먹어도 어렸을 때 일찍만 자도 키가 큽니다. 그리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항노화 주사를 맞지 않아도 잠만 규칙적으로 자도 항노화 주사를 맞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노화 억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10시에서 새벽 2시예요. 검증된 거예요. 정말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시간대가 바로 세포 재생 시간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루틴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1분 루틴, 10분 루틴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루틴 사이만 가져줘도 훌륭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아니면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우리가 잠자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무조건 7시 10분에 자야지 8시 10분에 자야지 이게 아니고 그 루틴 가져가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시간을 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은 9시에 일어났다가 내일은 8시에 이런 불규칙한 기상시간을 갖게 되면 뭔가 우리 몸에 노화 현상이 빨라진대요. 그래서 보통 잠자는 시간, 기상하는 시간을 맞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어요. 그런 기상시간 또 뭔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상시간을 거의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혹시 고정되셨나요? 고정되세요? 다음에 오시면 거의 고정되지 않나요? 그죠? 하지 말라 해도 고정되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는 뭐 6시면 6시에 일어난다. 5시면 5시에. 기상시간도 뭐 1시간 루틴을 가지면 괜찮아요. 1시간 루틴. 그리고 낮잠은 만약에 정말 낮잠을 잘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20분 이하만 자는 거예요. 20분 이상 절대 안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잠 역시 내가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방해를 받는다, 저해를 받는다 하면 그것도 자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는 것은 1년에 한 2번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날을 샜다든지 뭐 그런 경우 외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잠자는 것이 노화를 막느냐? 아까 그 멜라토닌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염증 지표를 감소시켜요.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켜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소화가 안 돼. 그러면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잠만 잘 자도 인슐린 저항이 막아져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개선돼요. 그리고 피부 재생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되면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가 있을 때 회복이 정말 잘 돼요. 자, 두 번째는 미네랄 수분 보충이에요.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는 과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단백질은 줄이고 어떻게 보면 수분과 미네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미네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에요. 셀레늄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이제 셀레늄 하면 뭐 통밀 먹으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골고루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매일 미네랄이 함유된 물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음식을 매일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물은 하루에 총량 1.5 이상 2리터 가까이를 미지근하게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나 아니면 뭔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네랄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좀 남아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미네랄만 잘 드셔도 염증을 방지시키고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을 매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몸을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 손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발목 스트레칭, 뭔가 어깨 스트레칭부터 해서 운동, 달리기 아니면 뭐 이렇게 걷기, 빠른 걸음 뭐 여러 가지 그 운동들을 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모아봤어요. 보통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빠르게 걷기, 숨이 차는 운동 추천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헬스나 스쿼트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들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경사지 걷는 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하셔도, 뭐 이렇게 도시에 사는 분들 계단 있으면 계단 오르기 하루에 한 번 5층 뭐 5층 정도에서 10층 정도, 자, 이 정도만 하셔도 몸을 좀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도 좀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체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하체 운동만 하는 분들은 상체 운동,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철봉이라든지 어쨌든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몇 가지, 본인만의 몇 가지를 찾아서 무리가 안 가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급속 노화가 가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장수 마을에 사는 데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5km 이상 걷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전신 운동이라기보다는 전신 노동을 하는 거죠. 뭐 풀을 뽑거나 그 뭔가 자기 그 밭에 일을 하거나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을 음식에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꾸준하게 비타민을 섭취하는 건데, 보통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 물질이 정말 풍부합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많이 생성돼 있어요. 콜라겐 생성돼 있고요.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겐 생성을 시켜서 피부 노화나 그 조직들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몇 가지만 쭉 말씀드려 볼게요. 비타민 A는 우리가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력이 빨리 망가지지 않아요. 노화 중에 하나가 시력이 망가지는 거예요. 시력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보호되고 면역력이 강화돼요. 그리고 피부가 건강해져요. 대표적인 음식들은 뭐 당근, 호박,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금치, 켈 이런 음식들이 있고, 자, 비타민 B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다, 지친다, 에너지가 딸린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아져요. 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군, 특히 이제 티아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통곡물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통곡물이나 해바라기 씨 혹은 또 콩 종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타민 B라고 생각하면서 드시면 에너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B2예요.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보플라빈. 보통 피부 점막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들은 그냥 우리가 세트로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멀티비타민 먹잖아요. 식물에서 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균형이 빠진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고구마, 당근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두 번째 통곡물, 콩류,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견과류들. 자, 세 번째는 리보플라빈도 역시 견과류 중에 아몬드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 시금치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니아신, 비타민 B3예요. 에너지 대사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B3가 땅콩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 그러니까 꼭 드셔야 되겠죠. 견과류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신경계를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정신이 안 좋은 분들은 B6 많이 드셔야 되는데 혈액을 또 생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나나나 감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식품에도 조금씩 들어있지만. 그리고 엽산도 중요해요. 엽산은 세포 분열을 잘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가진 것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아보카도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C, 여러분들 가장 익히 아는 것이죠. 비타민 C는 면역력 증가를 시킵니다. 특히 키위, 오렌지, 레몬, 브로콜리, 딸기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E도 있어요. 비타민 E도 항산화 능력이 있어요. 비타민 E가 항산화 중에 대표적인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은 게 견과류들,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타민 K, 혈액을 응고시켜줘요. 그래야 우리가 몸이 빨리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뼈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대표적인 음식이 케일이나 양배추, 파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복 시간 늘리는 거예요. 오토파지 혹은 또 장수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공복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유지되면 세포가 청소되고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는 다음 날까지 먹지 않는 것 혹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면 공복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세포 장수 유전자가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느린 호흡이에요. 느린 호흡. 복식 호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복식 호흡 중에서도 느린 호흡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호흡수가 1분 12회에서 8회로 줄이면 심박 변이도가 상승해서 노화 속도가 엄청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숨을 들 순간 알숨이죠. 이 숨을 우리가 보통 12회에서 20회를 쉬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몇 회만 더 줄여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까지 합쳐서 보통 좀 그래도 잘 쉬는 분들이 12번까지 쉬는데 한 8번으로만 줄여도 장수할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면 4초 동안 들이쉬기, 6초 내쉬기. 그럼 10초에 한 번이죠. 그러면 60초 6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10초에 한 번만 쉬어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린 호흡하는 거 최소 10번 이하로 줄이세요. 10번 이하로 줄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감사, 긍정. 이게 실제 장수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중에 가장 오래 건강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연구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가장 오래 건강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도 포함돼요.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감사, 긍정.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안정성이 있는 사람들, 뭔가 평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정은 염증 수치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코티솔을 조절하고 면역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뭔가 긍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노화를 막을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취미 혹은 또 여행이나 도전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좋은데 우리가 뭔가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물을 봐요. 만약에 똑같은 곳을 여행 계속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뇌는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사실. 보통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이제 증가돼요. 그러면 기억력, 학습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억지로 공부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억지로 공부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해서 공부하는 1시간이 훨씬 나아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기억 학습 능력을 올리면 정신 건강이 강화돼요. 그러면 수명이 한 전체적으로 10%까지도 5% 이상 우리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과들이,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 배우는 거, 악기나 그림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거,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 또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거,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삶의 어떠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한 것이 내일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는 것이 1년 후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학습 노트를 만드시든지 계획표를 만드세요. 만드시고 거기에 자기만의 습관과 리듬을 쭉 적어서 아침 오늘 일어나는 기상, 잠자는 시간들, 먹어야 될 음식들, 이렇게 해서 한 8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습관들을 좀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그것에 따라만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아마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1년마다 10년 젊어지면 큰일 나겠지만 아무튼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억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이나 근육, 세포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부분, 유연성까지도.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1년 후의 모습이 아마
10년 후에 어떤 젊어진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